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뉴스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합창을 배운 장애인들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공연을 열고 환우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배움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박범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로비.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건양사이버대 평생교육원을 통해 모인 15명의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서툴지만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인 데 이어 장애 가족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매주 연습에 나오며 자신감을 가졌고 올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 나가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노래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갖고 좀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 되찾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다니던 인원의 30%가 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다가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해 7월 충청권에서 최초로 건양사이버대에서 마련된 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대학교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국가에 등록된 다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는 달리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못해 건양사이버대에서 최대 25명의 장애인들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요. 학생이 증원이 되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시간을 늘려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대학들도 수익을 내기 힘든 장애인 평생교육원 개설을 꺼리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교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부산과 광주, 대전 세 곳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9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0층짜리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같은 건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남성의 집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22분쯤 당진시 순성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30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새벽 2시 3분쯤엔 공주시 계룡면의 아스콘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명이 대피했고 건물 150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바다도 제철을 맞고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에선 민물이 아닌 바다에서 자란 바다송어 출하가 한창인데요. 흙내 없이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거센 서해 물살을 가르며 송어떼가 힘차게 헤엄칩니다. 충남 홍성 천수만 해상 가두리. 차가운 겨울바다를 견디며 3,000마리가 넘는 송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키운 치어를 바다에 적응시켜 기르는 고난도 양식. 하지만 천수만의 풍부한 영양과 낮은 염도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민물 송어에 비해 양식 기간이 절반 가까이 짧아 빠른 출하로 소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민물에서는 이게 가둬진 상태에서 기르지만 바다에서는 민물 썰물의 조류를 견디면서 바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미생물을 먹고 크니까 성장도 빠르고 맛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송어는 맛부터 다릅니다. 육질은 쫄깃하고 비린 맛이 없이 고소합니다. 민물 송어만 먹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바다송어를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하고 깊은 맛이 있고 맛있어서 다음에 한번 또 오고 싶어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어울려 소비도 꾸준합니다. 이게 3월 달부터 5월 말까지가 맛이 최고 좋아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기름이 많이 쪄서 바다송어를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치매에 안 걸린대요. 홍성군은 다음 달 말까지 바다송어 판매 행사를 이어갑니다. TJB 김상규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폰세의 무실점 역투와 노시환의 솔로 홈런 등에 힘입어 NC 다이노스를 7대1로 꺾고 7연승을 거뒀습니다. 노시환이 3경기 연속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7회에는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는 등 7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선발 폰세는 7이닝 동안 1피안타, 13탈삼진을 뽑아내며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한화는 이번 승리로 24년 만에 선발 7연승을 기록하며 단독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리그1 1위를 달리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2위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하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31분 김준범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9분 주민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2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대전은 6승 2무 2패, 승점 20점으로 2위와의 격차를 4점 차로 벌렸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날씨 속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달 넘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을 비롯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정진규 객관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요즘 오락가락한 봄 날씨에 감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행의 기준이 되는 8.6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000명당 8명이었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 4주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13에서 18세가 가장 많았고 7에서 12세가 그 뒤를 이으며 소아, 청소년층의 감염이 줄을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3월 달에 개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도 권고됩니다. A형, B형이 있는데 A형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B형에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은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시행됩니다. 예방접종만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입니다.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도 인플루엔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진기입니다.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정비,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등을 위해 45억 원을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172개소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서산 대산산업단지와 보령 고정국가산업단지 등 2곳을 신청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 가능하게 한 예외 지역으로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도는 선정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기업 유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로고송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로고송은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원예와 치유라는 박람회 주제와 꽃처럼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한 개의 로고송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충남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총 상금 규모는 900만 원입니다.